주장자 화유령하니 기운하우라. 집등영묘 번수하고 서초 정의로다. 주장자가 용이 되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니 신묘한 싹을 번성케 하고 상스러운 풀은 더욱 빛나도다. 광동성 소주 땅 운문산에서 법석을 펴고 있던 문헌선사는 어느 날 주장자를 들고서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3세의 부처님은 모두 이 주장자 끝에 있도다. 다른 날 법상에 오르시더니 주장자로 한 획을 긋고는 또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시방 세계와 건곤의 땅덩이를 산산조각 내리라. 운문선사는 주장자 한 개로 무진 법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장자를 들고서 대중에게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주장자가 용이 되어 건곤을 삼켰거늘 산하대지는 어디에 생겼단 말인가. 하지만 대중들은 무견히 듣고만 있을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뒷날 장로 자각 종색 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장자는 다만 나무일 뿐이다. 용으로 변한 적도 없고 건곤을 삼킨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이 종문을 개창한 이래 결제를 마치고 해제를 맞이한 성가의 운수 납자들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풀을 헤치면서 지팡이를 주장자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회상마다 어김없이 법상에는 수많은 명한 종사들의 주장자 법문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전해오는 가풍이기도 합니다. 덕산 성감선사에게 주장자는 방이 되었으며 또 이산중 저산중 할 것 없이 주장자는 천변만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납자들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자들 눈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운문선사와 종색선사처럼 서로의 안목을 내보이는 법거량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각선사에게 주장자는 덕산선사처럼 방이었습니다. 방은 말 그대로 몽둥이입니다. 어느 날 동해의 용왕이 1월 등명부 즉 해와 달과 겨루며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선사는 분노하여 양쪽을 모두 주장자로 각각 30대씩 때리고선 북을 단월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장자를 던져버리고는 곁에서 당신의 행동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시자를 돌아보며 갑자기 묻는 것이었습니다. 양편의 시비는 접어두겠다. 그렇다면 시자는 맑은 날의 보름달과 흐린 날이 비를 벗어난 한 구절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옳고 그름을 밝히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자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상대적 차별심에서 벗어난 즉 시비에서 자유로운 한마디를 듣고자 하여 때리지 않아도 될 용왕과 1월 등병부력계 몽둥이 30방씩 도합 60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법문은 후학을 위한 낙초자비의 방편인 것입니다. 대종고선사는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높이 잡고 올렸다가 내리면서 한 소리를 크게 지른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덕산의 방과 임재의 하를 지금 막 그대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늘은 어째서 높고 땅은 무슨 까닭으로 넓은가? 오물더미 위에 거름을 쌓아 올리는 짓은 그만하고 이제 뼈를 바꾸고 내장을 씻어내라.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몇 발자국 물러나 여러분에게 헤아릴 시간을 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리고 양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헤아리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주장자를 던지고는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홍분이 성단 정녀이나 무전난작 호화랑이라. 분가루만 있으면 예쁜 여인으로 화장하기는 쉽지만 돈이 없으면 훌륭한 사내가 되기 어렵다. 이 개성은 오물더미에 거름을 올려넣거나 덧붙여 봐야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중생짓거리는 이제 그만하라는 구정입니다. 뼈를 바꾸고 오장육부까지 제대로 완전히 씻어내야만 비로소 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교 사량으로 헤아려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중생의 눈에서 부처의 눈으로 확연히 바뀌면서 내놓는 언어를 요구한 것입니다. 천동 한걸 선사는 주장자 법문을 남겼습니다. 이는 대선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말씀입니다.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앉아 주장자를 높이 세우고서 미혹되었을 때는 단지 이것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는 다시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달을 때도 단지 이것을 깨달은 것뿐이다. 설사 미혹과 깨달음을 모두 잊었다 해도 쓰레기 위에 두엄덩이를 거듭 덮는 것과 같다.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깃털 전체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벗어난 경지에서 한 구절 말해볼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침묵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주장자를 집어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30년 뒤에 보자. 이 말은 30년 뒤에도 한마디 못할 것이라는 꾸중한 꾸중이라 하겠습니다. 밤 조선 선사가 병상에서 일어나 법상에 올라앉아 말했습니다. 병들어 누운 지 10여일이 되는 듯하구나. 조금도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근육과 뼈는 살갗을 뚫고 다 드러났다. 애써 몸을 지탱하고는 있으나 소금기도 없고 곱기도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설명해 주겠는가. 하지만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자문자답했습니다. 선사는 주장자를 잡고서 주장자가 일어났다라 말하고 크게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장자를 위쪽으로 올렸다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밝은 구슬 1000마를 쏟아냈으니 각자 창고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한여름 열기 속에서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때는 선방 스님들께서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거나 또 산문 밖을 나가 선지신이나 도반을 찾고 처소를 가려 자유스러운 가운데 또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 세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불조사가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도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이니 공부를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
사성 육범 이 불이극이나 명한 납승 유효이칙이니라. 성행과 범부는 부처로서 극칙을 삼지만 명한 납승은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느니라.